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소비를 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67잔에 달합니다. 그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연간 15만 톤 이상으로 추측되는데요. 지금 1%가 재활용이 되고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폐각, 이제 땅에 묻어지거나 아니면 소각 태워서 버려지는 용도로 지금은 쓰기 때문에. 커피뿐일까요? 1인당 맥주 소비량도 연간 52리터. 한 해에 발생하는 맥주 부산물은 무려 42만 톤의 폐기 비용만 연간 28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산물을 전부 다 저희가 업사이클링해서 자원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환경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남겨지던 부산물이 영양과 맛이 뛰어난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친환경 상품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업사이클링. 부산물의 화려한 변신을 오늘 알아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커피 열매의 쓰임이 더 길고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은 이곳을 커피 연필을 주는 카페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저희 커피 음료 드시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연필들이거든요. 여기서 고르시면 제가 새 거 드릴게요. 이렇게 연필로 만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좀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커피 한 잔당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는 30g. 이 커피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흔히 생기고 버려져 왔는데요. 저희가 물이 섞여져서 버려지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수거된 양으로 커피로 내려서 버려지는 양으로 계산 추산을 해요. 저희가 2007년도 기준으로는 27만 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는 51만 톤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커피박은 축축하고 열량이 높아 버려져 쓰레기가 되는 경우 탄소 배출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커피박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소개하는데요. 커피박 제품 종류만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필들은 나무를 베서 만드는데 얘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으로 천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 후에 쓰레기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가 아니면 땅에 버려도 퇴비가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서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분갈이하지 않고 직접 나무가 자라면 큰 화분에 바로 넣거나 땅 속에 전체를 넣어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면 다 녹아서 퇴비가 되어 사라지는 친환경 화분입니다. 천연물인 커피박을 고쳐 만든 제품들은 새로운 원자재를 구하지 않고 생분해되기 때문에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상품은 커피박 연필과 화분, 그리고 캔들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잘랐을 때 요만큼이 남아서 잘라내면 170 정도 되는 게 한 10,000개나 20,000개 정도 재고량이 있더라고요. 170 정도 사이즈도 여기에 넣어도 될까? 아니면 대량으로 딴 데를 해도 될까? 왜냐면 그 버리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지. 거기는 지금 재고가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서는 커피박 업사이클링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커피 점토를 생산하는 설비를 개발해 커피 점토를 몰드에 찍어내 건조하는 방식으로 가공되다 보니 화학 첨가물 사용이 전혀 없습니다. 요거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따뜻했을 때 뭐 이거 고르겠어 이거 고르겠어. 근데 이거죠. 이거 용도는 밝은 색으로 칠하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여기다가 이제 칠하든 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여기다 이제 칠하면서 자기 원하는 어떤 그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커피박이 수거가 되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식품들이라는 천연들을 첨가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점토화를 시켜서 점토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몰드에 넣어서 만들게 돼요. 커피박 화분들이 놓여 있는데요. 그 아래에 커피박 벽돌이 보이시나요?
카페 내부는 커피박 벽돌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쓰는 벽돌은 외관을 구축하기 위해 만드는 적층형 벽돌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마감재, 뭐 종이벽지라든가 아니면 나무 마감이라든가 이런 벽을 마감할 때 쓰는 것들을 다른 걸 활용하지 않고 저희처럼 100% 천연으로 만들어진 이런 타일이나 파벽돌 형태로 마감을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의 은은한 향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피박 벽돌은 습기를 조절하고 탈취 효과도 뛰어난데요. 커피박의 특성을 제품의 장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5년 가까이 커피박 찌꺼기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가 재활용이 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당연히 또 버려지고 있고요. 실제 그 버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폐각, 이제 땅에 묻어지거나 아니면 소각 태워서 버려지는 용도로 지금은 쓰기 때문에 커피박 제품은 모두 커피박 점토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 나란히 있는 두 수거함에는 커피박과 커피 점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갖고 오시는 찌꺼기들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서 가정에서 조금씩 커피를 마시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커피박을 가져와 커피박 클레이로 불리는 점토로 교환해 갈 수 있습니다. 커피박만 찌꺼기를 갖고 오시면 이것을 100g짜리를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칼라크레를 사는 것보단 이렇게 천연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얼려서 주기 때문에 직접 집에 가서 녹여서 클레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품질 관리를 위해 커피박 클레이는 냉동 보관되어 있는데요. 또 앱을 통해 커피박을 얼마나 모았는지 기록하고 확인해보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커피박을 모으는 즐거움을 조금 더 전할 수 있겠죠? 금속 재질의 쇠라든가 이런 것들은 캔같이 이런 것들은 수거가 되면 사실상 재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거만으로도 돈이 돼요. 커피박은 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가 되면 이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시 버리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판매해야 되는데 사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에서는 어떠한 양이 상관없이라도 수거가 되면 커피박이라는 이런 찌꺼기가 100%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는 그런 시장,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업사이클링 문화 강좌가 열리는 날입니다. 최근 커피박을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강좌는 부쩍 인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런 수업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커피박으로 만든 캔들 컨테이너에 소이왁스를 넣어 캔들을 제작하는데요. 향초가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지금 색깔을 입히고 있어요. 방향제로만 넣지 방향제로만. 제습제, 냉장고나 신발장. 이게 뭐 커피 그걸로 이용해 그 노폐물 제거. 그 뭔지 아시죠? 페이스 오프 팩. 스크럽 스크럽제 같은 비누 정도는 주방 비누, 연필, 커피 벽돌, 커피 화분, 애들은 열쇠 키링, 많이 키링도 있어요. 양으로 보면 탭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많겠지만 이런 공예품도 활용도는 좋은 것 같아요. 커피박을 마주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되기 마련이지요. 사실 이런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만들었는데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 수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제가 업사이클링 공예 강사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 선생님들도 다 꽂으셔도 돼요, 지금. 네. 더 늦으면 안 꽂아져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태우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 놔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업사이클링 수업. 직접 경험하면서 커피박의 가치와 쓸모를 배워보는데요. 이곳에서 커피박은 예쁜 모습의 일상품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만하면 화려한 변신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재활용이라 그러면 있던 재료를 다시 녹여서 새로 원래 제품으로 되돌리는 재활용만 했었는데 커피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이디어나 상품 가치까지 넣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잖아요. 반죽만 해서 그대로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재활용보다 업사이클링 효과가 더 좋겠죠. 사이즈 조금씩 다르죠? 같이 놓고 보니까.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찾아보는 일. 업사이클링은 지금까지 몰랐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쓸 수 있어요. 그게 지구 환경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업사이클링 해서 예쁜 쓸모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이 즐기는 맥주. 그만큼 소비량도 많은데요. 맥주 또한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주 부산물은 먹는 업사이클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맥주를 생산하고 남는 부산물인 삶은 보리들을 수거하고 건조하는 몇 가지 공정 과정을 거치면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 원료로 탄생합니다. 폐기량이 많고 습해서 처리하기 난처했던 맥주 부산물을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똑똑한 업사이클링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52리터의 맥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약 42만 톤의 맥주 부산물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실제로 약 110만 톤의 탄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폐기 비용만 연간 한 280억 원 정도가 이제 비용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던 상태이고요. 또 이 비용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회사는 푸드 업사이클링 개념을 처음 만들어 대중에게 소개했습니다. 원재료는 보리. 보리를 발화한 후 삶아 즙을 짜내고 남은 것이 맥주 부산물, 맥주박입니다. 보리 맥주박이 가진 높은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한 업사이클링 제품이 바로 리너지 가루입니다. 리너지란 지구에도 사람들에게도 다시 에너지를 준다는 뜻으로 만든 용어인데요. 리너지 가루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한 것들도 있고 밀기유를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밀가루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한 그런 가루들도 있고 뭐 쌀을 업사이클링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기름류도 저희가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작은 식혜하고 맥주 부산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생산된 리너지 가루는 그래놀라와 단백질 간식, 에너지바 등 다양한 상품들의 뛰어난 원재료가 됩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활용도를 인정받아 빠르게 소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부서지는 반면에 구웠을 때는 툭툭툭툭 이렇게 끊어지는, 기존으로 그냥 일반으로 먹었을 때랑은 좀 식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구웠을 때는 식감이 더 그럼 바삭한 거네요. 더 네, 크리스피함을 더 많이 가져갈 수 네. 있는 거네요. 구우고 나면 이제 수분 증발하면서 더 바삭한 식감이 나오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연구와 생산 과정이 보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해서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고객들한테는 폐기물이라는 좀 인식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에게 되게 접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이슈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불어 같이 해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맥주박이 낯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또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푸드 업사이클링 개념과 그 가치가 국내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만들 때만 해도 푸드업사이클에 대한 인지도 좀 많이 낮아서 지금은 오히려 원료 투입량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정말 업사이클링 원료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STP에 맞춰진 그런 제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리너지 가루의 좀 함량을 한 15% 정도까지 늘려보는 건 어때요? 영양소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단백질 함량과 식이섬유량의 함량이 높다는 거를 좀 강조하게 되면 좀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의 뛰어난 가치에 비해 시장이 작았지만 지금 리너지 상품들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선택하는 현명하고 건강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지구에도 건강에도 좋은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푸드업사이클 기술은 기존에 발전이 되지 않았냐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시장이 없었고요. 시장이 없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할 니즈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총 150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기술을 도출하게 됐었어요. 연구소에서는 지금 리너지 가루에 효소를 넣어 분해력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기존 밀가루나 보리가루 이런 메밀가루, 곡류가루에 비해서 사용해보지 않은 가루다 보니까 약간 미지의 세계? 미지의 가루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의 가설은 어때?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함유를 하고 있는 가루이기 때문에 좀 더 몸에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식이섬유 분해 실험을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이제 홍삼 부산물이라든지 들기름 부산물 그리고 이제 착즙 주스 부산물들이 또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한 부산물들의 식이섬유를 좀 분석을 해서 같이 섞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연구도 꾸준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새로운 자원을 얻기 위한 착취의 과정도 없고 처리하는 비용과 환경 부담도 줄어든 푸드 리사이클링. 우리나라가 1인당 약 572kg의 부산물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산물을 전부 다 저희가 업사이클링해서 자원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의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식품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푸드 업사이클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고소한 향기를 자랑하는 이곳 빵들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빵이라고 하면 밀가루가 주요 원재료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빵에는 이제 밀가루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주요 원재료로 이 리너지 가루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빵들은 리너지 가루를 넣어 반죽하고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별한 올리브 치아바타가 반죽되고 있네요. 뭐하고 있어? 홀딩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저희 한 10개 분량 굽고 있습니다. 10개 분량. 네. 이제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중점에 둔 만큼 이곳의 빵들은 화학 보존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레시피로 만들어집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한 재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그 재료를 넣어서 이제 빵으로 탄생시키는 이제 이런 좀 의미도 있고 또 그걸 넣었을 때 어떤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영양학적으로도 조금 더 풍부한 성분을 좀 띨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 가루를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과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풍부해 소비자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금 올리브 치아바타 그래도 판매가 제일 많나? 고객님께서 가장 많이 드시는 치아바타 중 하나고 고객분들 드셔보시면은 뭐 얘기는 뭐래?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리너지 가루 관련해서는 잘 모르셔서 드시고 나서 되게 쫀득하다, 고소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제가 리너지 가루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또 이제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화덕에 들어갑니다. 화덕은 고열을 단시간에 가할 수 있어서 빵의 식감을 보다 촉촉하고 쫀득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열이 오븐 열보다 센가? 네, 아무래도 오븐보다는 높은 온도에서 굽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0도에서 300도 되는 고온에서 좀 단시간에 구워내는 빵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너지 가루를 좀 반죽에다 혼합하다 보니까 좀 더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까지 좀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까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곳은 16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모든 빵에는 리너지 가루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너지 가루 자체의 영양 성분도 도움이 되고 또 이걸 넣었을 때 어떤 맛이라던가 원래 치아바타 본연의 좀 이 질긴 식감 그런 식감들을 좀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게 몰트라떼인가요? 네, 맞습니다. 몰트라떼 뭐가 들어가요? 몰트라떼는 리너지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리너지 가루는 이제 보리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 되게 많이 놀라시고요. 되게 새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저희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리너지 가루로 만든 빵과 라떼.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보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미숫가루 맛도 나는데 건강한 맛도 나고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푸드 업사이클링의 가치가 음료와 빵에 고소하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건강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사실 식습관이라는 거가 아마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언가를 조금 더 대체하고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제품들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자원들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면은 지구의 생명 또한 당연히 길어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느라 골치였던 부산물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더한 부산물 업사이클링은 오직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만 남겨놓았습니다. So lovely, our day went just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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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